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잘 지내셨는지요?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로이커님,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베로이커님, 모두 안녕하세요. 양희님, 안녕하세요.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님, 나는 한동훈이 좋다. 여기다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들 모인 거죠. 예, 그래서 채널 이름도 한통령이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자, 오늘의 썸네일. 아이고,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11월 4일 방송. 한동훈의 인격이 드러나다. 추경호 구속영장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된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국군의 날 폭탄주 20잔 마시고 본심을 토로한 거 아니냐. 한동훈 수사 죽인다. 법정 폭로. 지금 정치권에 아주 A급 태풍이 돼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불붙은 명청대전. 이재명과 정청래의 한판 승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예, 오늘 아주 그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로. 자, 제가 한 가지씩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한동훈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의 그 생각이나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을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인생 중에 한동훈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컨설팅 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거를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왜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하고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상태였습니다. 그 조 단위로 올라가서 뭐 까르푸 여러분 까르푸 아시죠? 지금 사람 모를 거예요. 하여튼 까르푸, 까르푸 해갖고 뭐 홈에버 이렇게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먹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이 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인수해 갖고 정말 깜짝 업계에서 논란. 그러니까 이 이랜드의 등치보다 더 큰, 한 두세 배 큰 그런 그 까르푸를 갖다 인수전에 참 성공했죠. 그것 때문에 또 뭐 2-3년 후에 이제 되팔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되팔아 갖고 아마 그 삼성 그 플러스인가요? 홈플러스인가요? 예.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이랜드가 아마 그쪽에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정말 뭐 일이 생겨 갖고 망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20 명만 20 명만 사람을 갖다 붙여주면 다시 세울 수가 있다. 다시 조 단위의 회사로 세울 그때 그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날 때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이 대표적인 지금 이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시경. 성시경이 10년 이상 그렇게 형하오처럼 지낸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도 이게 아주 크게 기사가 났는데 성시경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면 본인이 하고는 유튜브를 갖다가 도저히 지금 이게 마음이 심란히 살 수가 없다. 일주일 동안 휴방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성시경이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보니까 저는 이게 뭐 매니저가 뭐 해봐야 그냥 뭐 몇천만 원? 많아야 뭐 한 1, 2억?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나오는 아니,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금액을 파악을 아직 못했대. 이거 왜 파악이 안 되느냐? 가까운 형 동생 하던 사이라니까 무슨 뭐 보증서 쓰고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형, 돈 좀 필요한데,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써라 하고, 이게 문서로 남긴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추순이라고 지금 액수를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최소한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두 자리 숫자억, 많게는 수십억까지 갈 거다. 와, 정말 10년을 그렇게 믿고 형 동생 하던 매니저인데,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성시경이 얼마만큼 그 매니저를 갖다가 믿고 좋아했으면 그 동생이죠. 그러니까. 전 매니저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게 요즘 뭐 결혼식에 또 이런 사람들이 뭐 결혼식을 갖다가 뭐 간소하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요즘은 또 뭐 작은 결혼식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본인하고 그냥 가족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작게 이렇게 하지만 그 며칠 전에 또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대놓고 대놓고 돌려갖고 나중에 돌려줄게요 했는데 나중에 돌려주는 그 문자를 딱 보니까 축의금이 미니멈 100만 원이었더라.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일 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천을 내면 그 결혼식장도 좀 화려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나 뭐 국회에 있는 그 결혼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성시경이 한 1억은 썼을 거 아니야. 전액을 갖다가 다 했다고 뭐
무슨 뭐 웨딩 촬영하고 뭐 드레스 빌리고 뭐하고 대관하고 어쨌든 간에 한 1억 정도 썼을 거 아니에요. 성시경이. 그런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거는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장 치명적인 적은 가장 가까이다. 가장 측근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튜브 방송을 못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휴방 공지를 냈겠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성신이 상심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 인생길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헬리송님, 한동훈 대통령 돼서 바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이 또 통치하는 5년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간,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이. 음,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삽시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대비해 갖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유명인의 기사가 났는데 누구냐? 이천수예요. 여러분 이천수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원희룡이 생각나죠. 그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이천수하고 원희룡이 파트너가 돼 갖고 그림자처럼 맨날 둘이 다니면서 그렇게 선거 유세하고 그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반대 경우에야. 그 지금 고소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그 무슨 고소냐? 그러니까 이천수가 고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죠. 여기 이제 기사 내용으로 보면 가해자예요. 지인이 피해자입니다. 자, 이게 그 어떻게 됐느냐? 2018년 11월에 부터 시작해 갖고 뭐 2012년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랫동안 해 갖고 9차례에 걸쳐서 1억 3,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지인이. 그런데 이 지인 주장에 의하면 이천수가 2024년 말까지 갚겠다 했는데 2년 전에 2021년부터 연락을 끊더라. 내 전화를 안 받더라. 연락도 안 왔더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2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천수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돈 받은 건 맞다. 아니 그 송금 내역이 있으니까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건 맞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쓰라고 준 거다. 사기가 아니다. 잘 썼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형제간에도요. 1억 3천만 원을 갖다가 야 그냥 기마이다. 야 기마야 기분이야. 너 써. 아니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1,000만 원도 그러기 힘든데 예.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빌려준 돈이다. 빌려준 돈을 갖다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예. 이천수 씨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이천수 씨하고 생각해 보니까 원희룡 씨하고 이게 얼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닮은 데가 좀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안 듭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천수가 돈도 없는 게 아닐 텐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방송에서 지금 뜨고 있다. 무슨 뭐 예능 방송인가 뭐 어디 나와서 뭐 뜨고 있어 갖고 왜 그걸 갖다가 잘 뜨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그걸 중단하고 선거에 뛰어드느냐.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이러면 이천수 씨가 뭐 돈도 없는 게 아닐 텐데. 이걸 갖다가 뭐 1억, 무려 9차례나 걸쳐 갖고 송금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 1억 3천을 갖다가 그냥 띵긴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결론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인격이 드러나는 면이 바로 이제 이 점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시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3시간 전이죠.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 브리핑 형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한동훈과 추경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좀 이렇게 리뷰를 갖다가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이 당대표였고 추경호가 원내대표였어요. 근데 원내대표가 먼저 됐단 말이에요. 당대표보다 선출을 할 때. 그래갖고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기 전에 이 추경호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느냐.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대표 배지가 없으니까 당대표는 상관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갖다가 추경호가 맨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그 말을 받아갖고 김민전이 했고, 그다음에 그 말을 받아갖고 이렇게 쭉쭉쭉쭉 그쪽 계열의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항상 한동훈을 갖다가 패싱하고, 당대표인 한동훈을 패싱하고, 추경호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인 탁자 사건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10월 중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또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건 10월 1일 날 있었던 거고. 그 긴 탁자에 손 딱 얹혀 놓고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갖다가 불량 학생 그렇게 나무라듯이 한 그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중순쯤 얘기입니다. 그때 사건이죠. 자, 회의가 어둑어둑 해질 무렵 한 6시 전후로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 갖고 어둑어둑해진 무렵에 한동훈이 그 빈 계단을 갖다가 혼자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비서실장이 보고 있다가 그 뭐죠? 장 비서실장이 보고 있다가 눈물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왜? 의정관 하나 붙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날 그 6시면은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럼 밥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그냥 의정관도 안 붙이고 홀짝 그냥 어두운 계단을 툭툭툭 내려가게 해갖고 그, 그 비서실장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데 바로 그 순간에 윤석열은요 추경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추경호는 어디 있었나?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하고 용산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전화를 해갖고 너 어디야? 여의도입니다. 아 그래 튀어와 저녁이나 같이 먹자. 아니 앞에 있는 한동훈은 굶겨 보내고 아니 왜 애매하게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추경호를 갖다가 끌어다가 추경호가 왔겠습니까? 날래 튀었죠. 예? 날래 용산으로 튀어갖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상황을 갖다가 겪지 거의 한 1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호를 갖다가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 이거는 이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추경호는 구속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정말 이런 한동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설사 정말 구속되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몇월죠? 7월쯤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한 7, 8개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로 7, 8개월을 갖다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엄할 때도 계속 추경호가 뺑뺑이를 돌렸잖아요. 당사에 못 들어가게끔. 그 표결을 못 하게끔 계속 국힘 당사로 모여라, 일로 모여라, 절로 뺑뺑이 돌려갖고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동훈계만 18명이 들어가갖고 투표해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다 겪고도 역시 한동훈의 인격은 뭐냐. 그 추경호 개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뭐예요? 이 국가의 법적 질서, 예? 대한민국의 헌정의 어떤 정의 실현, 이게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어떤 그 억하심정이나 개인적인 섭섭함 이런 거보다는 이 전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바로 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이 법 질서가 어떻게 돼야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를 갖다가 카바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고 봅시다. 그 결론이 추경호 구속으로 나오는지 추경호가 풀려나는지 봅시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심사하는 그 판사가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풀어줄 것 같아요. 예, 한번 지켜봅시다. 예. 야, 정말 그 한동훈의 인격은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양희님, 예, 이천수 선거자금? 아, 선거자금이요? 선거자금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시점이 안 맞아요. 이 선거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이게 그 보세요. 날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그러니까 선거는 2022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자, 2018년. 네. 그리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이 2025년 4월까지 돈을 갖다가 뭐 송금했다. 9차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게 개인 비용이에요. 생활비. 생활비인지 유흥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쓴 거죠. 자, 아쌈님, 10, 20일이라네요. 아, 탁자 이렇게 올려놓은 거 10월 21일 알려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총으로 쏴 죽인다. 10월 1일은 먼저고, 그 다음에 10월 21일. 그래서 이게 총으로 쏴 죽이를 갖다가 앞에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인상이 나온 거야. 예. 이게 앞뒤가 딱 맞춰졌습니다. 예, JH님, 당대표 무시했지. 추풍낙엽, 술통으로 가라. 헬리송님, 진짜 화가 나네요. 아사님, 추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음. 강인숙님, 한통영 TV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 화이팅 힘내세요. 언제, 어디서나 격하게 응원합니다. 한통영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헬리송님, 한동훈은 공공성과 사법, 법치 확실, 예, 확실히,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한동훈처럼 이렇게 개인의 감정과 어떤 공공을 갖다가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이거는 많은 내공이 아니면 참 힘들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동훈의 그 가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이 어제 여러분 이 슈퍼챗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슈퍼챗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이 이제 맨 처음에 슈퍼챗에 화두가 된 거는 CBS 그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 갖고 23분 만에 400만 원 걷었다. 그다음에 강펀치에 출연했는데 735만 원이 나왔다. 슈퍼챗으로만 한동훈 때문에. 그런데 어제 박정우의 한판 승부에서 뭐 845만 원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슈퍼챗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점점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지금 섭외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부르면 돈이 된다. 이 사람들이야 뭐 돈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그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동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지금 숫자 좋네요. 137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꼭 한 번씩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이 지금 12,000명에서 정체가 돼갖고 13,000으로 지금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프에 좀 도움을 주십사.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제 방송을 더 많이 봐요. 제 방송을 더 많이 보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안 하시면은 꼭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이 다 보신데 제가 어제 논평을 했죠. 그냥 게임은 간단했다. 장영이 우기는 건 뭐예요? 0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새벽 배송해라. 새벽 배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0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놀아라. 이게 장영의 주장이었고 이게 민노총 대표죠. 그리고 한동훈의 주장은 뭐예요? 10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놀면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다. 야, 10시에 물건 날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아파트나 어떻게 식당에다가 5시까지 물건을 배송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뭐 보나마나 그냥 한동훈이 완승을 했고 완전히 떡이 돼서 그냥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대표적인 좌파 신문이 한겨레잖아요. 한겨레가 그걸 갖다가 살짝 트위스트를 했어요. 왜곡을 해갖고
이건 뭐예요? 지금 과로사 문제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그냥 일 빡세게 하고 그냥 과로사 해라. 이런 식이다라고 뉘앙스로 한겨레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자, 한동훈 대표 쓴 거. 한겨레는 마치 제가 오늘 토론에서 야간 노동이 주간 노동보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부정한 것처럼 보도했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야간 노동이 주간 노동보다 의학적으로 건강에 나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제 질문은 장 전 의원과 주간 배송과 새벽 배송의 위험성 차이의 정도에 대해 토론하던 중 장 전 의원에게 주간 배송보다 야간 배송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나온 구체적인 통계가 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야간 노동이 주간 노동보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갖다가 캡처하면서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기사 쓰려면 똑바로 써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역시 한동훈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걸 갖다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 말을 안 하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뭐 친구건 뭐 부부 사이건 뭐 누구 사이건 간에 뭐 부모 자식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알아줘. 다만 말을 할 때 성질 내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감정을 좀 뺀 상태에서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지. 말 안 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이러면은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른다. 말을 하셔라. 조리 있게. 자, 그래갖고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역시 한동훈 페이스북에다가 새벽 배송 금지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니네들이 자꾸 과로사 이렇게 자꾸 이걸 주장하는데 그러면 새벽 배송을 안 하면 과로사가 제로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과로사 문제는 이게 다시 접근해 갖고 과로사 문제는 접근을 달리해 갖고 해결을 해야지 이게 새벽 배송 이퀄 과로사 이게 무슨 놈의 패러다임이냐 말도 안 되는 그 뭐죠? 똥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얘기입니다. 개똥 같은 소리라고. 그러니까 니네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새벽 배송 금지가 과로사를 제로로 만들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천생 한동님, 불법 계엄에 참여했거나 계엄 해제를 고의로 막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당연히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내란 동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특검은 증거를 못 잡은 것 같고 구속영장 집행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저 같으면 입 다물고 쉴드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동훈은 대인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쉴드를 갖다 이렇게 안 쳐도 그냥 이 콱 쳐다물고 그러니까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동훈은 적극적으로 이거는 추경호 구속은 말이 안 된다. 왜? 이 법적 질서에 의하면 니네들이 지금 구속하려는 그 명분이 너무 없다는 거지. 증거를 찾아낸 것도 아니고 확실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놈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다. 밉다 그래갖고 무조건 쳐넣으려고 한다. 이거는 뭐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양해님 이제 한 대표도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한동훈 대표가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예리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대로 저격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밖에 없다. 장동혁은 지금 씨도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양해님 말씀하신 예를 갖다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 성남시 수뇌부는 이재명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하느냐? 이거는 뭐 유병수의 강편지에 나와가 TV조선 에 나와가 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왜 얘기하느냐? 지금요 어떤 식으로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 이게 뭐 이렇게 방송마다 종편마다 왜 패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패널 2명, 우파 패널 2명 이렇게 해갖고 항상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좌파 패널들이 지금 완전히 입을 맞췄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입을 맞췄느냐? 이번에 1심 판결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수뇌부 이렇게 썼지 거기다가 이재명 이렇게 안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이퀄 수뇌부가 아니라는 거지. 정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좌파 패널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100%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까요? 100% 수뇌부는 그 판결문에 나온 수뇌부는 이퀄 이재명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그냥 박았습니다. 그 판결문에 얘기하는 성남시 수뇌부는 곧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퀄로 딱 해갖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요즘 아주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대표의 큰 지금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법정은 지금 60세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정년을 갖다 65세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5세로 늘리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는 딱 한정돼 있습니다. 일자리는 100자리밖에 없는데 이게 60세하고 나갈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5년을 더 연장하겠다? 그럼 뭐예요? 그 TO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야? 20대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 그 진입을 못 하잖아, 일자리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청년은 포기하고 일단 왜? 지금 민주당의 메이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대, 50대, 60대 초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늘려주면 다음번에 선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50대 후반 애들이 수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예? 50대 후반 사람들이 수혜를 입으니까 당연히 대거 민주당을 뜯게. 그러니까 자기네 집도키를 갖다가 확실하게 지키겠다. 지금 이런 전략 아닙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이걸 갖다 늘리면 젊은 애들이 그만큼 직장을 잃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년 60년 놔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고용을 갖다가 하자. 그러니까 60세부터 65세까지는 그러니까 1대1로 협상해갖고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1대1로 협상을 해갖고 그래서 뭐 연봉을 1억 받았다. 그러면 업무에 따라서 그럼 연봉 뭐 8천 받고 5년 일하겠습니까? 뭐 7천 받고 5년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을 약간 줄이고 재고용 형태로 그렇게 해갖고 하고 싫은 사람은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재고용 이게 이제 대안이라는 거죠. 무작정 이걸 100%다가 다 그냥 늘려주면 젊은 친구들은 완전히 죽어난다. 그래서 민주노총 민주당의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제가 낸 재고용이 대안인 이유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요건 이제 더 인터뷰라고 해갖고 요거는 YTN의 더 인터뷰예요. 그 정말 한동훈 대표가 뭐 TV조선, YTN, 뭐 채널A 정말 뭐 그냥 여러 군데 뭐 좌파, CBS 정말 요즘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게 지금 정말 잘 그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 중에 또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정말 대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 사람의 이 사진 있잖아요. 지금 깜부치기는 완전히 대박이 나갔고 사람을 못 봤는데 재료가 떨어지고 그래갖고 사람 뭐 이 가맹점 하겠다고 체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고 특히 지금 요 세 사람이 앉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거기 앉으려고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시간 제한을 했답니다. 1시간, 1시간만 앉으세요. 근데 이것도 뭐 예약이 줄을 서갖고 하루에 10팀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오늘 광경이 있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앙규백과 그다음에 피터 헤이그세그.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한 사람은 한국 국방부 장관이고 한 사람은 미국 국방부 장관인데 여러분 이 피터 헤이그세그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소령인가? 소령인가? 중 영광급이에요. 그러니까 별 한 번 못 달아보고 국방부 장관이 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두 사람이 그 MDL,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문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분단선이 일직선인 줄 알았다. 미치겠어요. 숲도 계곡도 북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미치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왜 중요하느냐? 미국의 국방장관은요 세계 국방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의 치안을 갖다가 그래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병한 국가도 있고 뭐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독일도 지금 미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미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아랍권에도 있고 어쨌든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국방부 장관이 그 헤드쿼터 아닙니까? 예.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분단선이 이렇게 찍 일직선으로 된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무슨 사막처럼 이렇게 뭐 숲도 없고 계곡도 없고 그냥 평평한 데에서 그냥 찍선근 그런 데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면은 미국의 국방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돌아갈 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앙규백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병장 출신이 아니라 방위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채창에다가. 앙규백이 이게 뭐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아니라 저희 때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뭐 공익근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시절에 앙규백은 이제 저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제 시대에는 방위라고 불렀어요. 제 친구들도 방위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방위의 종류가 있는데 뭐 3대 독자나 그 당시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3대 독자나 이런 거는 뭐 6개월 방위도 있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1년 방위, 방위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때 병장은 어떻게 되니까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30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개월이잖아요. 거의 2배 했습니다. 저희 군대 생활은.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뭐 졸업을 했거나 그러면 그거를 3개월을 깎아줬어요. 27개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앙규백 씨가 방위로 있었다. 방위 6개월 아니면 1년 방위죠. 아니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도대체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앙규백 씨에 대해서 채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그 속 터지는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쪽 그룹에 끼시기 바랍니다. 예. 젠슨왕과 우리 이재용과 정의선 이쪽 그룹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측근에도 이런 그룹의 측근들을 갖다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양희님. 지금은 55세 희망퇴직하거나 임금 피크 선택하고 있는데 65세가 정년이면 6세까지 정상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령 다가오는 사람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젊은 세대한테는 아주 최악이다. 지금도 사실 취직하기가 힘든데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지금 이게 젊은 세대가 좀 불쌍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험을 갖다가 뭐 개혁하고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개혁해 갖고 지금 어떻게 개혁이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개혁했냐면 그거를 갖다가 다 얹어 줬잖아요. 젊은 세대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왜 65 그건 몇 세죠? 65세인가요? 65세인가 63세인가 그때부터 어쨌든 국민연금을 갖다가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갖다 올려도 돈 내는 기간이 그냥 몇 년 안 되고 그냥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걸 올려놓잖아요. 30년을 내야 돼. 예? 30년. 그러니까 그 부담이 더 어디 가겠어요. 그 오른 금액을 갖다가 30년을 갖다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이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희 지금 요 60세 그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 분포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후 세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 인구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 다수의 국민연금이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냐 말이야.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 주머니에 뭐 10만 원, 20만 원 더 들어오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고 좀 젊은 친구들이 남이 아니라 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예. 참 이 민주당이 나라 쪼개는 데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양희님 요즘 63세부터 당겨받더라고요. 연금 못 받으면서. 그렇군요. 당겨서, 예, 당겨서, 혹시 연금 바닥이 나면 어떠나, 미리 받아야지. 야, 근데 역시 이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가 이단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단들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정통교보다 이단들이 힘이 센 것 같아. 이게 오늘 속보로 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통일교의 1인자 이 사람이 문선명 씨의 아내죠. 예, 정말 오래 살고 계세요. 문선명 씨는 진작에 돌아가셨는데 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 정지를 인용해줘서 풀려났다. 그러면 지금 뭐 7일까지 일시 석방을 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특정 병원에 제한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호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VIP 병동은 호텔이다. 그 안에 무슨 뭐 응접 세트도 있고 자 호텔 스위트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유치원 생활동님 방위 소집 면제로 알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땡땡이 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방이 조금 낫네요. 소령 제대하고 이라크 참전도 하고 그렇지만 별 달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커리어가 없으니 시야가 협소하겠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예. 제가 그때 안기백이 방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방위가 그냥 아무리 그래도 아니 현역 병장 제대도 아니고 예? 그래도 그 현역 병장 제대는요. 겪을 거 다 겪습니다. 뭐 무슨 뭐 그때 뭐죠? 뭐 100km 행군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 100km. 근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갖다가. 예. 근데 약간 뭐 유격장도 제 시절에 한 두 번 갔다 오고 팀 스피릿이라고 미군하고 같이 동계 훈련도 하고 걔도 생고생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기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 방위에 또 소집 면제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예? 정말 제 이해가 안 가요. 예. 참 걱정이다. 걱정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었고, 아이고 시간이 참 빨리 갔네.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어제도 이 얘기했지만 이게 까란지를 않아요, 지금 이 얘기가. 곽종훈 사령관이 법정에서 딴 데도 아니고 법정에서 법정 발언을 했는데 폭탄 발언이죠.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 잡아오라. 윤석열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들어보니까 이 곽종훈 사령관이요. 그동안 이 얘기를 갖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왜? 그래도 자기 대통령이었고 자기가 사령관이었는데 군 통수권자의 체면을 살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날 이 재판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완전히 윤석열이 재판정에 나와 갖고 박종훈하고 붙었죠. 네. 붙었는데 윤석열이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그걸 명령을 했더라도 왜 그대로 따랐느냐. 이렇게 어그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박정군이 거기서 울었답니다. 재판정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아니 그러면 그걸 갖다가 했는 그러니까 박정근의 주장은 뭐냐면 대통령 지시대로 군이 정말 제대로 그냥 100%다 행동했으면 이미 다 아작이 났다는 거지. 다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고 정말 모든 사람 피비린내가 나고 아작이 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군이 그걸 갖다가 참았다는 거야. 이성을 갖고 그걸 갖다가 정제하고 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안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윤석열이 그 재판정에 나와 갖고 그걸 갖다가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군인들한테. 군인 사령관들에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울먹울먹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갖고 그래갖고 말끝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참아. 예?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뭐 검사들 앞에서나 지인들이나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과 일부 정치를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그동안 안 했던 그 국군의 날 행사를 시작했죠. 국군의 날 행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식을 하고. 예? 우리도 왜 저희 어렸을 때는 여의도가 이렇게 벌판이었거든요. 지금은 거기다가 무슨 뭐 정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못 모이는데 저도 그 축출돼서 왜냐하면 이제 키가 제가 183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180이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을 다 뽑아요. 그땐 교련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로 만든 총이 있습니다. 그런 칼비총, 아니, 그 M16. 그 총을 갖다가 들고, 거기 갖고 분열을 해요. 학생들 분열을 해. 뭐 군인도 분열하지만 학생들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여의도 그 땡볕에 가갖고 생고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걸 갖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열병식을 다시 시작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했던 열병식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루 종일 그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령관을 비롯해 갖고 많은 그 순회들 여기서 뭐 해병대 사령관도 있고 육군 사령관도 있고 다 그 분야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해군도 있고 이은 특전사죠. 이분은 예. 그런 사령관들을 갖다가 소집을 해다가 그날 저녁에 행사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사령관을 갖다가 소집에다가 윤석열이 일단은 폭탄주를 갖다가 말아서 본인이 20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폭탄주를 갖다가 20잔 마시고 그리고 취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기본이 폭탄주 20잔이래요. 네. 2잔이 아니라 20잔, 20잔. 그 취중에 사령관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야. 한동훈을 당장 잡아라. 한동훈 플러스 누구누구 당장 잡아라. 내가 그냥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다. 그러다. 그 말도 맞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특기가 뭐냐? 폭탄주 20잔 마시고 자기는 할 말 다 해놓고 잊어먹는데. 내가 그랬어? 이렇게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면으로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자, 내용은 그렇게 된 거야. 폭탄주 20잔 말아먹고 취중에 자기 본심을 드러냈다. 한동훈을 쏴 죽여버리겠다. 자,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이 와요. 지난해 10월 초 당시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의료 사태 해결을 강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선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요. 특별관장관을 이번에는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요. 갈등이 외부로 그렇게 노출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여기 지금 뭐 YTN에 나오고 네, 뭐 CBS에 나오고 그다음에 TV조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나와줘야 언론의 기사가 그거를 갖다 인용해 갖고 이 기사가 막 퍼지는 거예요. 예? 한동훈이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인용하고 싶어도 인용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쪼개 갖고 그 스케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섭외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케줄이 완전히 그냥 꽉 차 있다. 서로들 한동훈을 모셔가려고 왜 한동훈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프로그램을 띄우는 방법은야 한동훈 한번 초청해 갖고 슈퍼챗 왕창 받으면 내 프로그램이 뜬다. 이런 얘기죠. 양희님, 그런데 그거들 실드 치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칠 수도 있는 누가 친구야? 누가 친구인데? 윤석열하고 한동훈 친구입니까? 예?
그런 친구는 안 두는 게 좋다. 예. 아마 한동훈한테 물어보면 친구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데 윤석열은 우길지 모르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친구 아닐 그냥 직장 동료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60년생 한동훈님, 65세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 뻔뻔한 것이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니 그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한동훈 대안처럼 직급, 연봉 재계약이 윈윈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세대를 통합하고 젊은 세대와 장년층 모두를 고려한 한동훈, 역시입니다. 역시는 역시 실망을 안 시켜요. 한동훈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어떻게든 공공선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잘 사는 그 길을 항상 선택하고 그 길을 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동훈이다. 그런 한동훈을 갖다가 장도연군 지금 뭐요? 그 옛날 고리 쪽에 게시판 사건 그걸 갖다가 아직도 들먹이면서 게시판 사건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정말 개똥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장동혁 당대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드디어 명청대전에 불이 붙었다. 자, 어제 제가 이거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말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인데,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나를 안주로 삼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김성태가 오늘 채널A에 나와갖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야, 그래도 여러분 왜 이게 김성태를 인용을 하냐 하면 그래도 김성태는 나름대로 이게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국회의원도 했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에 무게가 있다. 자, 김성태의 분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말,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뭐죠? 이재명이요. 이재명 말, 야,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은 지금 뭐예요? 정청래. 당신 정청래. 지금, 헌재 뻑하면 네 이름 팔아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내 이름 팔지도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를 지금 날린 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열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아니, 이게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면서 결국은 자기 살자고 자기가 확고한 이제 22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래갖고 하는 짓인데 꼭 할 때마다 꼭 이재명 이름을 파네? 마치 이재명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의 무슨 재판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재명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자꾸 이재명 하는데 그게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한 거거든. 예? 정청래를 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자, 언론이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 지금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재명을 팔아서? 왜? 자, 지금은 지난번에 이거 이재명이 유엔에 참석했을 때 지난 9월 20일, 26일에서 유엔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유엔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그 뭐야 한국에서는 누구예요? 추미애가 그 조이대 청문회를 갖다가 뭐 하느니 마느니 해갖고 난리를 쳐갖고 유엔 총회에서 뭐 뭐 이렇게 한 얘기가 묻혀버렸어요. 이재명 기사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이게 조이대 석간이 너무너무 세갖고 추미애가 너무너무 난리를 쳐나갖고 완전히 이재명 기사가 묻혀버렸다. 그 다음에 아세안 정상회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중에 이것도 또 이재명이 나름대로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아세안 그런데 또 정청래가
의원총회에서 이게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또 재판중지법 이렇게 해갖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게 또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 얘기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명청대전인데 사필기 총례를 응원해 주겠네요. 명청대전인데 누가 이길까요? 예? 저는요, 지금껏 민주당 안에서도 편이 갈렸어요. 자, 어떻게 편이 갈렸느냐. 자, 정청래 경고하는 거. 자, 민주당 에이펙에서의 성과 보고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 이슈가 다 잡아먹었다. 이 원내 지도부 의원, 이건 이제 이재명 편이죠. 또 민주당 삼선 의원 미일중 회담 후속 조치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 정쟁 가해를 빌미로 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까버린 거죠. 그다음에 여당 내부에서 오락가는 대응변, 국정무안 책임지는 집권여당, 대통령실과 불통 방법에서 안 된다. 중요한 현안은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해서 국정 운영 부담 덜어야 된다. 박홍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 뭐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한 17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뭐 하느냐? 정청래한테 줄 서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정청래가 공천권을 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고 경기도지사도 나가야 되고 뭐 강원도지사 아니 이 장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부산시장부터 시작해 갖고 뭐 광주시장 뭐 이게 지금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8개월 남았네요. 6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7개월, 7개월도 안 남았네. 지금 7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공천권을 누가 틀어줍니까? 당대표가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치 정청래한테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갖고 의원들이 마치 이재명한테 붙을 것 같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정반대다.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 왜? 출마를 갖다가 안 할 사람은 이재명한테 붙겠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서울시장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내 커리어를 쌓아서 더 올라가야겠다. 뭐 경기도지사도 하고 강원도지사도 하고 이 커리어를 쌓아서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재명은 공천권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할 때. 그 선거는 뭐예요? 정청래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내년 상반기만 가보세요.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 갖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점점 시즌이 시작되면은 완전히 힘이 정청래한테 확 실리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관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김어준 그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은 그럼 어느 편에 설 거냐? 저는 정청래 편에 설 생각합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어요. 지금 뭐 이재명의 지지율 뭐 폭발. 지금 이 약간 김어준이 페이크를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김어준의 여론조사 회사가 있다요. 여론조사의 꽃이라고. 지금 거기서 그 여론조사권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70%예요. 아니 갤럽 이런 데가 이미 50대 초반 뭐 50대 깨고 내려오고 막 이런 보고서를 내는 반면에 지금 김어준은 꿋꿋하게 이재명의 지지율은 아주 70%입니다. 70, 이 지금 여론 보고서를 계속 내고 그건 뭐예요?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페이크다. 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올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판도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정청래한테 힘을 실리리라.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김어준이 완전히 정청래를 밀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예언한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 이재명이 5년을 갖다가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 이재명이 사실 5년을 안 채우는 거는요. 정청래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아니 5년 안 기다려도 되잖아. 3년 만에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중에 내려오는 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명청대전에서 누가 승리할 거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정청래가 승리할 거다에 제가 만원빵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만원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와, 아직 그 107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한 번씩. 지금 12,000명에서 13,000명으로 좀 점프하는데,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형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월 27일에서 11월 3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양희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함다롱님이 슈퍼챗으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양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님. 아이고, 오늘도 방송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정말 훌륭한 그런 조언으로 또 훌륭한 글로, 책글로 이렇게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유시현 한동훈님, 너무 안 나온 것 아닌가요? 개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는데 70%면 지들도 찌시 껄쩍지근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 대상이 만약에 개딸들 대상이면 70%.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로 또 볼 수 있겠네요. 30%가 반대를 한다. 아, 역시 한동훈님 예리하셔. 예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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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원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수요일도 변함없이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방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은희님, 윤통은 그런 말 하고도 남아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동안 한 대표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은 게 뭐냐면 그 누구나 다 이거 아는 사실인데 뭐 너무너무 기사에 많이 나오고 패널들도 많이 해갖고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됐건 뭐가 뭐 공무회가 됐건 회의를 하면 그 98% 윤석열이 얘기하고 2% 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 한동훈 당장 잡아와. 내가 쏴줘 볼게. 그리고 자기는 폭탄주 20만 맞아 20잔만 먹어놓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래서 증인이 많다. 예, 생각합니다. 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